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사건 큐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녹취 파일 어제 한 방송사로부터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성은 씨가 지난해 문제 고발장을 전달을 받았다는 날 녹음된 내용이고요. 17분 가량입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전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연락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말을 했고요. 고발장 접수처에 대해서는 고발장은 그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김웅 의원이 말을 하는 거를 직접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검사 출신 의원인 걸 감안하면 검찰 쪽 인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애초부터 두 갈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검찰 관계자를 포함한 사람들까지 묶어서 저희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은 아니고 뭐 정치권 관계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녹취록의 텍스트에 골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고리가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으로 자료가 넘어갔고 김웅 의원이 이제 그것을 조성은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녹취록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김웅 의원이 자료를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그냥 단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논의까지 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고리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가는 자료가 전달되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대검에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한 것이 검사의 관여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일단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가는 고리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설령 몇 가지 빠져있는 퍼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사 결과로 뭐 어렵지 않게 밝혀질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 언론 검증에서도 그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넘겨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뜨는데 그것이 이제 손준성 검사와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저희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든 간에 어쨌든 김웅 의원이나 정치권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는 범위다라는 건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한 남부지검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 꼭 남부지검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고발 접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인데, 아까 녹취록을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녹취록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만,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까 이제 남부지검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 녹취록, 지금 녹취 파일이 방금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녹취록이 아니라 정확하게 녹취 파일이 있는 거고요. 그 녹취 파일을 이제 그 종이에 옮겨놓은 게 이제 녹취록이고, 편의상 지금 녹취록이라고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꼭 남부지검에 접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법조계에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많이 흘러다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서 어디에 접수하면 다 해결된다 라는 말을 하고 나중에 구속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뭐 사무장들이나 브로커들이 의뢰인한테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죠. 여기다가 접수하면 나랑 다 얘기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벌되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전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 출신의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출마할 정당의 당직자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 당시의 신빙성은 대단히 높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기로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화 내용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결국은 특정 누군가를 처벌해달라라는 서류가 바로 고발장이고 수사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고발장 접수하면은 수사를 남부지검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 결과 기소까지도 이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실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어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대단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물론 더 드러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기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요. 어디까지 관련되어 있고 그 당시에 어떠한 정도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하기로 되어 있고 기소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이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취 파일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후 통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후 통화에서는 고발장을 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대검에 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좀 만나보실까요? 네, 바로 전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준다. 만약 간다고 하면 그쪽, 즉 대검에 이야기를 해놓겠다. 이런 발언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 이제 검찰 내부자의 말을 전달한다는 어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수미 평론가께서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여기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저희가에 이어서 우리가가 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집단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글쎄요 본인이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것을 내비치고 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상을 강하게 이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검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쪽에 이야기를 해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 서울 남부지검 얘기가 나왔다가 대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추정을 하자면 어쨌든 이 접수처를 놓고 전략을 짜고 있었고 그것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고발장을 조성은 씨하고 전달을 주고받은 그 전후의 맥락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때 계획을 짜고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제 남부지검, 대검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딘가를 피해야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목이 되는데 중앙지검은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하고 좀 불화했던 좀 라인이 다르다라고 얘기가 되었던 그 이성윤 지검장을 의식한 그런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초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검 쪽으로 접수를 하게 됐을 때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좀 알아서 수사를 해준다는 그런 뉘앙스에 그래서 이제 또 간다고 하면 대검으로 간다고 하면 대검에 얘기를 해놓겠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는 살짝 여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검하고 모의가 되어 있어서 그 시나리오를 따른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제 보통 고발장 접수를 할 때에 언론 플레이라든지 사전 고지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쪽에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였는지는 조금 해석의 여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더 들여다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 검찰 관계자들 내지는 이제 검사로 추정되는 대목들, 저희가 뭐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이것들을 사전에 모의 내지는 내용을 공유했는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은 여러 곳곳에 보인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김무 의원의 그 해명에 따르자면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고발장 전달자가 누군지 몰랐다. 계속 헤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김웅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뭐 기자회견식으로 백브리핑으로 막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보면 기자들 앞에 두고 그 당시에 어떤 조성은 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예. 어떠한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식으로 대체로 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제 진술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또 그 고발장을 본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검찰은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또 검찰은 아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모순되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나면은 누가 검찰이 아닌 것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면 안 되는 건데 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결국 선택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라고 하면 예. 대개의 경우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건화되기 전에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웅 전 후보자와 조성은 씨 사이의 대화 내용 그 당시의 어떤 대화가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수사나 재판에서는 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성은 씨와 그 당시에 대화를 할 그 녹취록에 이제 대화 내용을 놓고 보면 결국은 고발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남부지검에 접수되면은 잘 진행될 것으로 김웅 당시 후보자는 알고 그걸 전달했던 것이고 예. 이제 오후 녹취록을 보면 남부지검 대신에 대검찰청으로 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검찰청으로 접수를 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검찰이 받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다시 말해서 고발장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하고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고발하니까 고발인 측에서 좀 항의도 하고 검찰이 나서서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라라는 식으로 코치를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은 이미 수사하고 기소할 정도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마 이것을 인지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 예. 외부에서 고발해주면 우리가 바로 수사하겠다는 정도의 어떤 공모가 있었던 그 정황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어서 예. 그 정황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김웅 의원이 이런 대목들을 지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쏙 빠져야 되는 것이다. 자신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도 표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기도 했고 예. 해석들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좀 묶어서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안 나오게 하자라는 뜻인지 예, 예. 아니면 그런 증거가 발견되는 셈이기 때문에 피하자라는 것인지 이거는 네. 조금 아직은 열려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당시에 이 고발장의 전달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 또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좀 얼마 전에 있었던 언론 보도에 대한 혼선에 대해서 좀 짚을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언론은 그때 윤석열이라고 썼고 어떤 언론은 검찰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녹취록이 어떤 문서의 형태로 진본의 형태로 된 것을 똑같이 전달받은 게 아닌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구두로 전달했다거나 전원이라든지 들려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 제보자가 언론에 전달했을 경우는 각기 좀 다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언론사 입장에 따라서는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데는 검찰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데서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쪽 어느 쪽에도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모 언론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오보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표현은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예. 여기서 이 구절 정도만 봤을 때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 관여를 했고 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김웅 의원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보일까 봐 누구한테 그렇게 보일까 봐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예. 제가 아까 전에도 이 녹취록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이제 그 통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우를
검찰로 명확하게 지목한 발언이 이 녹취 파일 안에 있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로 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그런 어떤 공수처의 몫이 됐는데 이런 증거들만으로 공수처는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의혹 수준은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 김웅 당시 후보자 조성은 사이에 대화 녹취록 심지어 녹취 파일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대화가 있었고 김웅 당시 후보자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 당시 조성은 씨한테 다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 본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의 어떠한 그 사전에 어떤 그러한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되면 당연히 수사가 되는 거고 예. 거기에서 이제 더 심해져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뭐 구속도 될 수 있는 거고 증명되면 처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의혹 단계는 넘어섰고 범죄 혐의가 이제 소명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자료들을 바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수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벌써 그 당시에 이러한 고발장 손중성 보냄이라는 고발장이 김웅 당시 후보자로부터 조성은 씨 측으로 전달된 그 작년 4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손중성 검사 예. 그다음에 손중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일했던 모 부장검사 및 다른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발장이 이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년 4월경에 그러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와 관련된 그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들에 대한 확보는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진술이죠. 예.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예. 수사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련자들의 경우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 관련돼서 입건이 된 상황이니까 아무튼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 소환해야 된다는 분들이 아무튼 뭐 현직 검사도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